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최영태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고요. 현재 강주 전남 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을지 모르는데 비상시국회의는 강주 지역 민주화운동 언론들의 모임체적 성격이 띠고 있고,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강주 비상행동은 강주 지역 180여 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탄핵 정국을 이끌고 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끈 그런 단체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유경종 선생님께서 20여 분에 걸쳐서 강주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경종 선생님은 1980년 5.18 때 전남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치렀고, 그 이제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내고 퇴직해서 지금 현재 강주 비상행동 사회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왼쪽부터 소개드리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 오른쪽이요.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음에 조민경 진보당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제 왼쪽으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문정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경종 선생님이 이제 강주 비상행동이 준비한 사회대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강주 비상행동은 윤석열 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 크게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하나는 탄핵, 윤석열 탄핵, 두 번째로는 사회대개혁.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쭉 행동을 해오다가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강주 비상행동은 오늘의 이 토론회를 2번 연기하고 오늘 3번째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연기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탄핵 절차가 계속 미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대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탄핵이라는 큰 풀을 끄고 나서 사회대개혁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해서 2차례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종 선생님의 이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사회대개혁 관련해서 우리 50개 안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대표자 회의, 또 2차례 공론장, 4,400여 명의 여론조사 등등을 거쳐서 안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 발제 책자요 3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이번 이게 탄핵혁명을 기수혁명으로 명했고, 우리가 나아갈 사회 방향과 관련해서 연대, 공동체, 평등, 평화, 자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헌과 관련해서 유경종 선생님의 발제 내용 속에 대선 때까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7%, 그리고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까지 합하면 74%가 내년까지는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성하자. 이것이 최종 결정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57%가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란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각 정당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시하라. 그래서 우리는 50대 과제를 만들어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집권 세력은 개헌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하여 국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법적 기구를 구성하라고 제안했고요. 인사말에서 박내공 전 비상행동 사회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대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강주 비상행동이 제안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경상북도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큰 불이 껐으면서도 작은 불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을 퇴진시킨 것이 일단 큰 불을 끈 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큰 불이 일어나면 모든 소방기구들이 총동원돼서 그걸 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잔불 또 조심해야 하고, 잔불이 다시 큰 불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잔불을 끄는데 큰 불을 끌 때처럼 모든 것들이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퇴진시킨 것이 큰 불에 해당된다면은, 엊그제 이제 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가 곳곳에서 내란 분모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작은 불로 해당되고, 따로 작은 불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윤석열 퇴진 때처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남은 과제들을 그 뒤로 미루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탄핵과 개헌이라는, 혹은 탄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두 과제가 있을 때 탄핵이라는 이 주제 때문에 다른 부분들까지도 그 뒤로 미루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비상행동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강북비상행동은 어제 최종 논의에서도 우리가 오늘 제안한 것처럼 대선 때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는 57%의 의견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선 때 가능한 주제들을 모아서 2차 개헌을 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남은 부분들까지 개헌을 완결하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늘 올라왔었다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정당들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개 정당 대표님들이 오셨어요. 오늘 이 토론에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대표를 대행하시게 되죠.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최고위원께서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헌 토론에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이 갑작스럽게 상황들이 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민주당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 그런 애로점이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이해를 구하는 것이 A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신지의 기본소득당 대표님께서 유경종 선생님께서 발제한 강주 시민사회의 사회대개혁 내용,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7개 이제 질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4시까지는 이 토론회를 마쳐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각 당 대표 오신 분들은
5분씩 발언을 해주시고 5분이요. 그래도 5분이니까 25분씩으로 하고 그리고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질문은 이렇게 민주당이 불참하고 앞으로도 어찌 보면 이런 토론회를 이 시민사회로 죄송스럽지만 힘없는 제3당들이 계속해서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시민사회와 제3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주당을 이런 토론회 제안 내용들에 이렇게 견인해낼 것인가 각 당들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좀 두 번째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2분씩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가능한 4시까지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을 하고 바로 다른 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왕진 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지금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비상행동 토론회가 여러 차례 일정을 바꾸면서 어렵게 일정을 잡았는데 또 하필이면 그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순서를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이번 내란 정책 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제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점을 아주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깊이나 또 공감대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직관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제 발표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 정국이 이제 아직도 내란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명 이것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 정권 교체와 함께 그냥 정권 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그리고 불평등 및 차별에서 사회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대 개혁 이 세 가지의 개혁 과제가 실현되도록 하는 구상과 비전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걸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급박한 과제 이것은 민주헌정 세력에 의한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의 중요성을 다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내란 극복을 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비상 탄핵이나 한덕수 탄핵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기적인 어떤 대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란 종식 과정은 정권 교체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동안 내란 극복과 헌정소를 위해서 광장과 국회에서 연대했던 제3의 정치연합이 주요하게 그동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과 비상행동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연합을 이제는 선거연합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교체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강조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떤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민주정부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압도적 다수의 선거연합이 최선의 단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완전히 새롭게 혁신할 아까 말씀드린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방안을 함께 합의해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광장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연대했던 정치연합, 그 다음에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될 이 선거연합을 계승하는 연합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압도적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한
최대 연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책임있게 실현해내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정말로 정권을 제대로 교체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 거냐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방법론으로서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정치를 연대했던 모든 세력이 최선의 단일 후보를 결정해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은 대한민국 대개혁에 필요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도 이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함께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단일 후보와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를 함께 결정하는 국민 참여 공천 시스템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결정된 후보는 특정 정당의 후보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과 국회에서 연대한 모두의 후보로 거듭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대개혁에 필요한 광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모두의 공약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압도적 정권 교체하고 대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수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오늘 광주시민사회가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실현하는 민주진보연합정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한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조건적으로 최선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안이 가장 우리가 고안하고 구상해낸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누구든 새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워낙 많은 욕을 먹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다수연합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번 대선의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 민주당 내부의 경선도 너무나 소모적이었고 경선 이후에 또 다른 당과의 어떤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도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하나의 제안을 했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안을 내놓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의 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조국혁신당은 이 내란 책임자의 단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아까 세 가지 개혁 방안을 말씀드렸죠.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3대 개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의 핵심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제안하고 발의해놓은 검찰개혁 4법을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재부와 감사원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그 다음에 다당제의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섭단체 기준을 저희들은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신 전에 10석의 교섭단체 기준이 유신 이후에 20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작은 정당들의 적극적 참여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와 건강, 돌봄의 권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권의 실현,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권의 어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개혁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정신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낸 개헌안과 입법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제7공화국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7월에 조국혁신당이 출발 단계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의 어떤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는 것,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시 2024년 7월에는 그 개헌을 2026년 지방선거 때 실행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때는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냐면은 윤석열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그때로 새롭게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자.
즉 그 시기에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을 동시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제 내란을 통해서 이미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개헌의 내용은 그대로 남았는데 저희는 뭐 의장님이 제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오해 속에서 사실상 일정이 철회가 됐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원포인트 개헌, 예를 들면 5.18 정신의 전문 반영 같은 아주 상징적인 원포인트 개헌을 이번 대선 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17년의 미완의 촛불혁명을 넘어서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완성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시민과 제 정당의 개혁적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이것이 선거연합을 거쳐서 연합정부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것을 작은 정당들이 또는 뭐 광장의 사람들이 뭔가 정권의 부스러기를 쫓아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고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수많은 시민과 제 정당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민주당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연합해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합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대명을 만들어 나가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향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상당히 요약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9분이 지나버리네요. 예, 우리 다음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님 가능한 짧게 해주시고 또 2차 질문이 있으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서 광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광주의 혁명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인사말 해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경험을 우리가 이 내란 수계의 파면으로 이뤄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광주 시민께서 전해주신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종식의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했었던 최종 변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되짚어보면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한 극우 세력이 법원을 때려 부수는 폭동을 저지르고 탄핵을 찬성했던 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을 치켜세우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란 수계가 목표했던 바는 이런 불신과 혐오를 조장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 정작 불평등을 만드는 구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세계적으로는 극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 극우 세력들이 주류화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좀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세계적으로 좀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불안과 이 불평등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파괴와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정치의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는 이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광주 시민들께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과제를 선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 나눠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리는 기본소득은 이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나의 삶은 불안하고 위태로워지는가라는 질문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제안을 드렸고, 이는 곧 정의로운 경제 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을 제안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다고 생각하는 이 공유부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본소득의 공유부를 배당받을 권리를 실현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K-엔비디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포함해서 공공재원으로 어떤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투자한 만큼을 우리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된 듯이 그 수익을 배당받자라는 제안인데요. 그것을 기본소득당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유부를 배당받는 기본소득이 주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질문에 맞춰서 좀 대답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기본소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사이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두가 공유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동등한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사회의 계약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불평등에 기반한 불행이나 고통을 경제해서 사회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광주 시민들께서도 시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불평등 해소 부문에서 이 기본소득을 꼽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한데 이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받는 것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나를 위한 세상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 대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지금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윤석열 정부가 해온 이 감세 정책이 차기 정부에는 마이너스 100조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증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맹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 기본소득이 친복지, 친증세 동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굉장히 발달한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재분배 역설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별복지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복지가 약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람과 그리고 복지를 받는 사람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기본소득처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지를 늘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동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서요. 개헌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시민 참여를 할 시간과 조건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우려의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개헌 과제로 제시를 좀 하면서 이 개헌 국면을 마치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것을 굉장히 좀 우려를 했었고요. 오늘 국회의장이 이 제안을 철회한 만큼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드렸었던
개헌의 몇 가지 과제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정치 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의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 개혁 측면에서는 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난 총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좀 증액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해서 입법 주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명백한 위헌성을 띈 법률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좀 명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국혁신당의 내용과 좀 유사해서요. 넘어가도록 하고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광주 시민의 요구에도 담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언제 같은 내용을 앞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관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또 검찰개혁과 관련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기소 권한이 지금 헌법에 검찰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권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유구에 대한 개념을 좀 명시하면서 적극적인 좀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아야 하는 이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이 또 추가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개혁은 경험해봤지만 아직 개헌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이 세대들이 응원봉을 들면서 이 응원봉의 이름에서 딴 빛의 혁명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같은 세대가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개헌 과정에도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불평등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